지금 몽골 사회에 한국어 열풍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초강대국이 혀를 차는 사이 젊은이들의 선택은 한국어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점에 한글 교재 품절, 안내는 연일 이어지고 한국어 시험 접수는 3배로 뛰었습니다. 도심 골목엔 한글 간판이 속속 달리고 공장과 병원 구인 공고에도 한국어 우대가 붙습니다. 광산 위존의 경기와 거친 겨울 속에서 한 문장을 더 읽으려는 손이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 거센 흐름, 어디에서 시작돼 무엇을 바꾸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란바토르 지역방송 취재기자 바트볼드입니다. 새벽 5시 30분, 영하 28도의 거리에서 제가 목격한 건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서점 앞에 이미 7명이 줄을 서 있었고, 김이 나는 입김 사이로 한국어 교재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점 3시간 전인데도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카메라맨 어겐이 한국어 책 때문에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맨 앞에 줄을 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20살이고 이름은 투무르.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투무르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줍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이 보였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품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투무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거요. 졸업하고 그쪽으로 취업하려면 한국어는 필수거든요. 기술 매뉴얼도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오전 8시가 되자 줄이 2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서점 사장 오윤바트는 문을 열며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 교재만 벌써 3번째 추가 주문이에요. 예전엔 한 달에 2~3권 팔리던 게 지금은 하루에 20권씩 나가거든요. 투무르가 1등으로 책을 받아들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늦으면 또 못 사거든요. 투무르의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서 뭔가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오후가 되어 한국어 학원 3곳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곳이 만석이었습니다. 강남 학원에서는 대기자가 4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학원 강사 사이한박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반에 8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씩 꽉 차 있어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녁 시간 시내 중심가 상가를 지날 때 곳곳에서 한글 간판을 발견했어요. 한국식 치킨, 김치찌개, 불고기 전문점. 한 블록에만 5개가 넘었습니다. 번화가 곳곳에서 한국 음식점들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한국어 메뉴판을 보며 주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시내 대형 학습 카페에 들러봤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명도 넘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발음 연습을 하는 모습, 단어장을 외우는 모습,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바트바야르는 한국어 공부하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었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좌석 절반 이상이 한국어 교재로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20살 정도의 여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화면 속 배우들의 대사를 작은 소리로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진지한 표정에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학습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어 열풍이 어떻게 이토록 젊은이들을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한류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겠어요. 다음 날 울란바토르에서
300km 떨어진 바이아노보라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72가구가 사는 이곳에서 한 기술자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영하 28도의 추위 속에서 차를 몰고 달리며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대체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걸까요? 새벽 5시 마을 입구에서 에르덴을 만났습니다. 32살의 이 남자는 마을의 소형 풍차와 전기 저장 장치를 담당하는 기술자였어요. 손에는 두꺼운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전형적인 시골 기술자였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고장이 났어요. 에르덴이 말하며 발전 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형 디젤 발전기 옆 제어판에는 여러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장비 고장이 한 달에 3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에르덴이 복잡한 센서들을 들여다보며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망치 몇 번 두드리면 됐는데 요즘 장비들은 달라요. 디지털 표시 장치가 뭔가 잘못됐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마을을 둘러보니 각 집 앞마당에 석탄 더미들을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았어요. 겨울 난방용으로 가구마다 4에서 5톤씩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난방이 멈추고 보건소 냉장고도 꺼진다는 얘기를 들으니 에르덴의 책임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에르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2달 전부터요. 지난해 한국에서 협력팀이 와서 시범 설치를 했거든요. 김은하 팀장과 박만식 기사님이 보여준 매뉴얼이 정말 자세했어요. 고장 진단부터 예방 정비까지 모든 것이 단계별로 나와 있었어요. 에르덴은 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김은하 팀장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PDF 파일에는 한국어로 된 에러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냉각수 온도 과열, 전격 출력 초과, 접지 불량. 통역을 통해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혼자 해결해야 할 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번역기로 돌려도 기술 용어는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한국어 야간반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왕복 600km를 주말마다 오가는 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에르덴이 매뉴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접지 불량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접지 불량. 그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확한 기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직접 한국어를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매뉴얼을 정확히 이해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울란바토르 서점 앞에 긴 줄, 학원의 대기자 명단, 학습 카페의 한국어 교재들. 이 모든 것의 진짜 이유를 찾았어요. 한류 드라마나 K-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르덴처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취재를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몽골의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하고 절실한 움직임이라는 것을요. 에르덴이 새벽 추위 속에서 고장난 발전기와 씨름하며 한글 단어를 하나씩 익혀가는 모습에서 저는 진짜 변화의 시작을 봤습니다. 하지만 에르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가 김은하 팀장, 박만식 기사와 함께 어떻게 마을을 바꿔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에르덴,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도 감동 라인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덴입니다.
3월 17일 오전 9시 울란바토르 시청 3층 회의실에서 128페이지짜리 한국어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김은하 팀장이 건네준 문서를 펼치자 빼곡한 한글들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달간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제목 정도는 읽을 수 있었거든요. 소형 풍력 발전 시설 안전관리 지침.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에르덴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김은하 팀장이 말했어요. 41살의 이 여성은 한국 부산 지자체에서 에너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허가부터 안전기준, 운영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정리해야 해요. 옆에 앉은 박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6살의 이 남자는 부산 조선소 출신 용접 명장이었어요. 거친 손과 선텐된 얼굴에서 오랜 현장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회의실에는 저희 3명 외에도 몽골 에너지부 담당자 2명과 지역 공무원 1명이 더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일을 할 사람은 저희 셋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은하 팀장은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박만식 씨는 안전과 기초 설비를, 저는 현지 상황과 주민들과의 소통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먼저 체크리스트부터 만들어야겠네요. 김은하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128개 항목이 있는데 몽골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죠. 첫 번째 항목부터 막혔어요. 접지 저항 측정이라는 항목이었는데 바이아노브 같은 초원 지역에서는 땅의 성질이 달랐거든요. 박만식 씨가 설명했습니다. 모래땅이 많으니까 접지봉을 더 깊게 박아야 할 거예요. 2m가 아니라 3m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을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마을은 72가구인데 겨울에는 가구마다 석탄을 5톤씩 마당에 쌓아둡니다. 풍력 발전기 위치를 정할 때 이것도 고려해야 해요. 김은하 팀장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안전거리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최소 50m는 떨어뜨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세면 석탄가루가 날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가다 보니 오후 5시가 넘었어요. 128개 항목 중 절반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박만식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규정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애초에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은하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에르덴 씨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김은하 팀장과 박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셋이 진짜 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은하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조사를 시작해야겠어요. 바이아노브에 직접 가서 현장을 봐야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4월 3일 오후 2시 15분 바이아노브 마을회관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은하 팀장과 박만식 씨가 준비한 설명회였는데 예상보다 3배나 많은 인원이 온 거예요. 회관 안은 후끈거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풍력 발전기 도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김은하 팀장이 프로젝터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안전기준 128개 항목을 몽골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특히 초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접지 깊이를 3m로 늘렸고요. 그때 뒤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복잡한 기준이 꼭 필요한가요? 그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투부신이라는 이름의 장비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같은 용량 풍력 발전기를 절반 가격에 들여올 수 있어요. 한국 제품 절반 값이면 2배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절반 가격이라는 말에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이장 바트바야르도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투부신이 말을 이어갔어요. 복잡한 안전기준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죠. 일단 전기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절반 가격이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주민들도 당장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테고요. 하지만 박만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값싼 장비는 이유가 있어서 쌉니다. 자재 품질이나 용접 기준이 다르거든요. 김은하 팀장이 화면을 바꿔서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몽골 동부 지역에 설치된 저가 풍력 발전기 고장 기록을 보세요. 한국 제품 대비 5배 높은 고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은 연간 고장률이 3.2%였는데 중국 저가 제품은 16.8%였습니다.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 난다는 뜻이었어요. 투부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초기 모델이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값싼 장비로 하면 당장은 돈이 적게 들지만 자꾸 고장나서 결국 더 많은 돈이 들어요. 정전이 자주 되면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고요. 지난 겨울 정전 때 마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 확신이 섰거든요. 고장이 자주 나면 수리비도 많이 들어요.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요. 게다가 정전이 되면 보건소 냉장고가 꺼져서 의약품이 상할 수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작년 겨울 정전 사태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노인정 난방이 끊어져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김은하 팀장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20년 운영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기 비용은 저렴해도 유지 비용까지 합치면 한국 제품이 더 경제적입니다. 투부신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데이터 앞에서는 말발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중간에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장 바트바야르가 말했어요.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맞네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합시다. 그날 밤 숙소에서 김은하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에르덴 씨가 말한 것처럼 품질과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주민들도 이제 이해하신 것 같고요.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처음엔 흔들렸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11월 23일 새벽 2시 47분 침묵을 뚫고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니 바깥이 완전히 깜깜했어요. 평소라면 마을 가로등 불빛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면 정전이었어요. 영하 34도의 한밤중에 말이죠. 옷을 대충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발전기실을 확인하니 메인 디젤 발전기가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제어판의 모든 표시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부분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다운된 거였거든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2시 52분. 5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정 난방이 끊어지면 어르신들이 위험해져요. 특히 80살 넘은 분들이 3분이나 계시거든요. 보건소 냉장고도 문제였어요. 백신과 인슐린이 들어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다 못쓰게 되거든요. 진단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어 매뉴얼대로 하나씩 체크해봤습니다. 전원 공급 확인, 연료 공급 라인 점검, 냉각수 순환 확인. 매뉴얼을 읽으며 따라했더니 문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냉각수 펌프가 얼어버린 거였어요. 어젯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부동액 농도가 부족한 부분이 얼었던 거죠.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매뉴얼 덕분에 15분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임시 복구 방법도 매뉴얼에 나와 있었어요. 펌프를 분리하고 온수로 녹인 다음 부동액을 보충하는 거였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공구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했어요. 2시 59분 12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정에서 누군가 나와서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어요. 급한 거겠죠. 서둘러야 했어요. 3시 4분 드디어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17분 만이었어요. 하지만 발전 용량이 부족했어요. 전체 마을을 다 공급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복전해야 했습니다. 이장 바트바야르가 뛰어왔어요. 에르덴 어떻게 됐나? 저는 배전반을 보며 말했어요. 순서대로 갑니다. 어르신 방부터 켭니다. 가장 먼저 노인정 난방을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보건소였어요. 냉장고 전원을 확인하니 온도가 8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백신이 상하지는 않았어요. 10도가 넘으면 위험한데 간발의 차였어요. 마지막으로 축사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소들이 추워하고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일반 가정은 아침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각자 집에 난로가 있으니까요. 3시 30분 모든 필수시설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살아도 다행이라며 안도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매뉴얼을 읽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예전 같으면 몇 시간씩 시행착오를 겪었을 텐데 이번에는 정확한 진단과 복구가 가능했거든요. 17분이라는 시간 단축이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전체 복전을 완료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김은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풍력 발전기 설치를 빨리 진행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17분도 너무 길어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새로 설치된 풍력 발전기 시험 가동 3일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15명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배터리 저장 컨테이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증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해지면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만식 씨가 재빨리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고 김은아 팀장은 즉시 전원을 차단했어요. 저는 매뉴얼대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연기는 5분 정도 나오다가 멈췄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았습니다. 이장 바트바야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에르덴 이거 안전한 거 맞나? 연기가 나는 걸 보니 불안해지는군. 그날 오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연기 나는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였어요. 한국 풍력 발전기 화재 사고라는 제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걱정스러웠어요. 역시 외국 기술은 위험해. 우리 기술이 더 안전하다는 식이었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 3곳과 신문기자 2명이 마을에 왔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화재 원인이 뭡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까요? 또 주민들 안전은 괜찮습니까? 김은아 팀장과 박만식 씨, 그리고 저는 긴급 점검을 시작했어요. 배터리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안쪽에 습기가 차 있었고 통풍구가 막혀 있었어요. 밀폐 통풍 불량이네요. 박만식 씨가 말했어요.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발생한 가스가 빠지지 못하고 케이스 안에 갇혀서 연기가 난 거예요. 문제점이 명확해지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설계 결함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고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전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과 주민들 앞에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어제 일어난 것은 배터리 과열로 인한 연기였습니다. 다행히 불꽃이나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어요. 통풍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슬라이드로 내부 구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사고였지만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즉시 개선하겠어요. 미리 준비한 개선안을 보여줬습니다. 통풍구를 3개 더 추가하고 습기 제거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박만식 씨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초기 점검 과정은 모든 새로운 설비에서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운영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투명하게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개선 작업을 완료했어요. 통풍구를 추가하고 습기 제거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재시험 가동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분석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걸요. 사람들도 솔직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해 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한국풍력발전기 정상 작동 영상이었습니다. 댓글도 달라졌어요. 역시 문제를 빨리 고치네. 투명하게 공개해서 좋다는 반응들이었거든요.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어요. 2월 14일 오전 9시 바이아노보 마을 신설기술학교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빈 창고였던 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실습용 풍력 발전기 모형과 배터리 시스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몽골어로 번역된 기술 매뉴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기수 학생 15명이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은하 팀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직접 풍력 발전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6개월 후에는 모든 정비를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박만식 씨가 첫 번째 실습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작업복부터 제대로 입어보세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따라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이 중에는 제 조카 바트바야르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지원한 거였어요. 오후 2시 마을운영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 바트바야르를 위원장으로 해서 주민대표 7명이 참석했어요. 김은하 팀장과 박만식 씨도 자문위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한국팀이 영원히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첫 번째 규칙은 매주 화요일 정기 점검이었어요. 두 번째는 매월 마지막 주 주민 설명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의 3%를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었어요. 전기요금으로 들어오는 돈 중 3%는 아이들 교육비로 쓰겠습니다. 위원 사라가 말했어요. 기술학교 운영비와 우수학생 장학금으로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단순히 전기를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전체가 지난 겨울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무정전 구간을 달성한 거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확인차 물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단 한 번도 전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5년간 겨울마다 최소 10번은 정전됐는데 올해는 정말 다르네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노인정에서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이 가장 따뜻했다며 고마워하셨어요. 보건소 간호사도 백신 보관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은하 팀장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2년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박만식 씨도 감회가 깊은 표정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네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도우며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가요. 그 순간 창밖으로 풍력 발전기가 보였어요. 하얀 날개가 바람에 맞춰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빛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주변 마을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모델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김은하 팀장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화상회의로 계속 자문을 해주기로 했어요. 박만식 씨는 한 달 더 머물면서 기술학교 커리큘럼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마을의 에너지 시스템을 총괄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매뉴얼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 따뜻한 봄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라인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